자, 최근 법원은 이 정치인의 거짓말을 엄한 잣대로 처벌해 오고 있습니다. 양문석 의원이 최근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에서 1심에서 150만 원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그리고 이 최강욱 전 의원은 이 대법원까지 유죄가 확정됐죠. 그런데 그 거짓말들이 저겁니다. 조국 아들 실제 인턴했다. 하지만 실제 인턴 안 했다가 인정돼서 의원직 상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고요.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선고가 됐어요. 이른바 사기 대출 혐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대출한 게 아니라 새마을금고가 대출 권유했다라는 것이 1심에서 거짓말로 인정이 돼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자, 이런 발언들도 굉장히 엄격하게 유죄로 법원은 처벌하고 있다. 이것과 비교했을 때 이 대표의 이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일단 판단이 돼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허위사실로 인정이 된다면 허위사실의 정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저 발언들과 견주었을 때 얼마나 더 큰가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형에 대한 이른바 어떤 검토와 고민이겠죠.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이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들이 나왔고 제가 골프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 이 대표 주장은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검사는 골프를 치고도 마치 안 친 것처럼 발언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여러 여야 의원님들 말씀해 주셨던 쟁점들이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양문석 의원 사례가 나오는데 최근 사례니까 네네. 1심이긴 합니다만 새마을금고 권유로 내가 대출 받았다. 라는 게 사실 양문석 의원 주장대로라면 그 별 말도 아니다. 라는 주장인데 150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당시 이제 저 발언은 각각 대장동 비리 의혹과 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된 이 대표의 지금 발언들인데 법원이 어떻게 좀 판단을 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이제 두 분 박수현 의원님, 박정 의원님 이 설명해 주신 게 사실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주요 논리거든요. 그 양문석 의원의 저런 이야기가 딱 15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양문석 의원이 뭐 대선 나갔습니까? 대선 후보 나가가지고 내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권유 안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꼴랑 총선 죄송합니다만 대선에 비해서는 진짜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다라고 할 수 있는 총선에서 한 이야기 저 정도 이야기 가지고도 법원은 150만 원을 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대선 나가가지고 사실 김문기 씨는 뭘 표상한 겁니까? 대장동을 표상한 거고요. 백현동은 뭘 표상한 겁니까? 김인섭 일당 등이 그거 벌어들인 최소 3천억을 갖다 표상하는 게 그게 국토부 공문 아니었습니까? 그거를 대선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민의를 왜곡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징역 1년 실형이 나온 겁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 더군다나 국정감사는 어떤 데입니까? 저기 오늘 의원님들 두 분 나와 계시지만 그다음에 전주혜 의원도 국회의원 하셨었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감사에서 질문하는 게 그게 국감이잖아요. 그 국감에서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거짓말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다른 경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그러한 거짓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의 저런 발언이 언제 있었느냐? 2021년 10월 20일에 있었거든요. 경기도 국감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가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런데 왜 나갔습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해명하겠다. 내가 국정감사 나가면 지지율 더 오르더라. 그런 이야기가 이미 9월 달에도 여러 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쭉 백현동 관련해가지고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 협박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그러한 발언을 그런 대답을 왜 했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질문을 누가 했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대학 후배인 민주당의 문진석 의원이 했던 거잖아요. 그다음에 문진석 의원이 사전에 그런 질문할 거라고 다 이야기가 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진석 의원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시 경기도지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뭘 들었습니까? 패널을 들었잖아요. 그 이야기는 만약에 문진석 의원이 그냥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했었으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모든 정황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이재명 대표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벗어나기 위해서
경기도 공무원 수십 명을 갖다 동원했는데 그런데 단 한 명도 협박은커녕 압박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한테 가장 유리한 증언을 한 그 성남시 공무원은요 어떤 정도 이야기를 했느냐 기억이 안 난다. 내가 협박받았는지 압박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정도가 가장 이재명 그 대표한테 유리한 증언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 만약에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인이 딱 나타나가지고 나 협박받은 거 맞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협박받았다. 이런 증인이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증인도 없지 않았습니까?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대충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양쪽의 의견이 팽팽합니다.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무기 모른다 관련, 김무기 관련 내 기억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그 부부싸움 비유가 나왔던 게 좀 흥미로운 대목인데 부부싸움 할 때 서로 당신이 거짓말한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기억이 소실돼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내가 아는 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부부싸움 끝나고 나중에 알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당시에 내 기억은 몰랐다라는 게 진실이라고 믿었었다. 하지만 되새겨 보니 좀 달라질 수 있다 상황은 이런 취지의 최후 진술입니다. 자, 백현동 관련해서는요. 화가 나서 내가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지만 표현상이 부족합니다.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는데 검찰이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엉뚱한 공문을 보고 내가 착각했던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과연 이 대표와 관련해서 잠시 후 오후에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채널 A에서는요.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30분 전인 1시 20분부터 채널 A 뉴스 특보로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전 과정을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는 제가 맡게 됩니다.